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벌써 세 번째 온라인 클래스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역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활동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단어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어플 클래스 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저번 시간에 원서 읽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협업 활동지 만들어 보았었죠.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도 간략하게 이 원서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OT 시간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건데요. 미니 디베이트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단원의 빅 퀘스천이 Is it nice to be different?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 혹은 반대를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활동인 클래스 카드 어플 활용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카드 어플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어플에 등록을 해야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3가지 방법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PC로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화면에 바로 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이 있는 친구들도 기존의 어플을 실행시켜서 선생님 초대 코드 584-7940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해서 이 클래스 카드를 들어가 보면요. 오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65기 영어원 명주쌤이라고 제목이 떠 있으면 제대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단어 세트가 2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본 quiet의 원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세트에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학교 오면은 교과서 2단원 지문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단어를 먼저 학습해 놓으면 지문을 이해하거나 지문 활동을 할 때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두 지문 모두 시험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먼저 공부해 놓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살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은 quiet의 단어를 학습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눌러서 암기 하셔서요. introvert, 이렇게 각 단어에 대한 발음도 나오고 이제 introvert 내가 뜻이 얘는 내향인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introvert, 내려보면은 introvert, 이렇게 내리면 뜻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암기보다도 훨씬 더 조금 재밌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이 어플 활용해서 단어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서 단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 어플로 여러분들 단어 공부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 하시고요. 이제 선생님하고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올려놨던 quiet 원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인데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렵다고 질문했던 문장과 같이 볼만한 문장들만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여러분들 단어만 잘 찾아서 이해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 진행될 거라는 점 먼저 공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켜주시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원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영어 원서는 오히려 읽기 좋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영어는 대부분 두괄식으로 글이 전개가 됩니다. 두괄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주제나 중요한 문장이 앞에 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원서 읽을 때 어려웠겠지만 각 문단의 첫 문장만 잘 읽어도 여기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를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자, When I started writing this book. 자,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The first thing I wanted to find out. 내가
알아내고 싶었던 것은 was precisely how researchers define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자, 연구원들이 이 introversion, 내향성과 외향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궁금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내용이 전개가 될까요? 그렇지. 연구원들이 내향성과 외향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양한 정의가 제시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누구의 정의를 일단 첫 번째로 들었나요? 우리 아주 influential psychologist,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칼 융. 여러분들 심리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칼 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어떤 한 책을 아주 충격적인 bombshell, 충격적인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이 introvert랑 extrovert라는 용어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칼 융이 정의하기에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은 뭐에 끌린대요? Drawn to the inner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자, 여기서 칼 융은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막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inner world of thought and feeling. 자, 내면 세계의 생각과 감정에 끌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반대로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은 to the external life of people and activities.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반면에 어디에 끌린대? 사람이나 내면 세계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나 활동에 대해서 끌리더라.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introverts focus on the meaning of the events swirling around them. 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벤트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introvert라면 반대로 extrovert는 plunge into the events themselves.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건 자체에 빠져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향적인 또는 외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었다면, 잘못된 definition을 갖고 있었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introverts recharge their batteries by being alone. 자, 내향적인 사람은 아싸여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혼자 있어야 그들의 에너지가 recharge, 충전이 된답니다. 반대로 extroverts need to recharge when they don't socialize enough. 자,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래전에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문단 보면 But what do contemporary researchers have to say? 자,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나? 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I soon discovered that there is no all-purpose definition of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자, 이 사람이, 이 글의 저자가 뭐라고 발견을 했대요? No all-purpose definition of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자, all-purpose가 우리 무슨 뜻일까요? 얘가 만능의 다목적의 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딱 맞는 이 내향성과 외향성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만능의 정의는 없다는 점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These are not unitary categories like curly-haired or 16-year-old. 자, 이 문장이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서 같이 해석을 해보면 자, 단일한, 아주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건 마치 뭐처럼 곱슬머리라든지 아니면 16 years old, 16살과 같은 딱 들어맞는 단일한 카테고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 in which, 자, 지금 계속적 용법 나왔네요. 이 which는 그럼 뭐를 받는 걸까요? 앞에 나온 선행사 카테고리, 얘를 지금 선행사로 받고 있다. 그지? 모두가 그것이 어디에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결국 뭘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정의를 했지만 딱 맞는 단 하나의 유니테리한 정의는 없다라는 걸 이 글의 저자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빅 파이브 스쿨의 신봉자들은 define introversion. 자, 내향성을 어떻게 정의를 했나 보니까 not in terms of a rich inner life. 자, 풍부한 내면 세계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요. But as a lack of qualities such as assertiveness and sociability. 자, 그저 이 내향성이라는 것을 자기주장성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자질로만 정의를 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고 이거를 일단 고치고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장점,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there are almost as many definitions of introverts and extroverts as there are personality psychologists. 자,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성격 심리학자의 수만큼 내향성과 외향성의 정의도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즉슨 심리학자마다 이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또 나왔네요. 자, 이 성격 심리학자들은 spend a great deal of time. 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 arguing over which meaning is more accurate. 자, 우리 여기서 spend, 시간, ing. 우리 지난 시험 범위에서 봤던 문법 구조 나왔네요. 자,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 어떤 의미가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성격 심리학자들의 수만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ome think that Jung's ideas are outdated. 자, 누군가는 이 앞에 나왔던 칼 융의 정의가 outdated, 구식에 뒤처진 이런 뜻이죠. 아주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others swear that he's the only one who got it right. 자, 어떤 사람들은 자, 지금 some과 other이 나왔으니까 우리 got it right이라는 표현이 잘 해석이 되지 않아도 적어도 얘랑은 반대되는 의미겠구나 이렇게는 잡아갈 수 있겠죠. 자, 누군가는 칼 융의 정의가 뒤처졌어 구식이야 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만이 올바르게 파악했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got it 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you got it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들 많이 들어봤죠. 너 이해했니? 그래서 I got i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get it은 이해하다, 파악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문단에서 성격 심리학자의 수만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동의하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어떤 포인트냐면 이 부분이랍니다. 자, introverts and extroverts differ in the level of outside stimulation that they need to function well. 자, 이 내향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자극의 수준이 다르다.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무슨 내용이 이어지겠어요? 인트로버트는 외부 자극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잘 기능할 수 있는 반면 엑스트로버트는 외부 자극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오히려 에너지가 막 뿜뿜뿜 하면서 잘 기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겠죠? 맞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단 내려가서 역시 여기도 주제 문장 찾아볼게요. 당연히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겠죠. 자, many psychologists would agree that introverts and extroverts work differently. 자, 앞문단까지는 정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다가 이제 이 파트부터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대요. 그죠? 자, 그러면서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extroverts tend to tackle assignment quickly. 자, 외향적인 사람들은 과제를 어떻게 처리한대요? 아주 빠르게 처리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They make fast decisions.
sometimes rash. rash라는 거는 무모한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요. are comfortable with multitasking and risk taking. 자, 우리 risk taking은 무슨 뜻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멀티태스킹도 굉장히 잘하고요. 위험도 잘 감수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they enjoy the thrill of the chase for rewards like money and status.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즐긴대요? 여기서 thrill of the chase. chase는 추격이에요. 추격. 이 chase는 추격이어서요. 돈이나 지위 같은 어떤 보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스릴을 즐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introvert는 often work more slowly and deliberately. 조금 더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요. 굉장히 신중하답니다. 우리 deliberately가 의도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신중한이란 뜻도 있죠.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오면 아까는 일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이 페이지 첫 문단에서는 our social styles, 우리의 사교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만 잠깐 살펴보면요. 자, extroverts think out loud. 우리 think out loud는 하나의 어떤 phras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on their feet. 우리 on their feet은 무슨 뜻이죠? 일어서서.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어서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서 they prefer to talking to listening. 자, 듣는 것보단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rarely find themselves at a loss for words. 자, 여기서 loss for words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막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blurt out things they never meant to say.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말하려고 하지 않은 얘기까지 불쑥 blurt out, 불쑥 말하다. 그럴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they are comfortable with conflict. 자, 갈등에는 좀 편하지만 but not with solitude. solitude는 무슨 뜻이에요? 고독은 못 참는다. 외부 자극이 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introverts, 외향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내향적인 사람들도 may have strong social skills and enjoy parties and business meeting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회적인 어떤 사교 기술이 굉장히 좋을 수 있대요. 파티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팅도 잘 해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여기서 wish their hom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wish 앞에는 they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뭘 바라냐면 they were home in their pajamas. 자, 잠옷 입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일하면서도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인 에너지를 친한 친구나 친한 동료나 가족들에게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자, the word introvert is not a synonym for hermit and misanthropy. 자, 여기서 hermit은 운동자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인간 혐오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랑 동일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인트로버트도 친구들 잘 사귈 수 있고 굉장히 나이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only correct가 오타예요. only connect. 내향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로 E.M.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아주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들도 오직 연결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또 자, 반드시 수줍음을 타지도 않는다 하면서 이 문단에서는 shyness와 그 다음에 introversion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절대 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건 아니다 하면서 막 복잡하게 뭔가 표로 수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요. introvert랑 extrovert는 horizontal. 자, 우리 horizontal이라는 것은 수평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수평의 축이 있으면 한쪽은 introvert고 한쪽은 extrovert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nd the anxious stable spectrum on the vertical. 자, 지금 stable이랑 anxious는
수직의 어떤 라인에 두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여기에 나온 대로 사분면이 존재할 수 있는데 calm extrovert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차분한 외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anxious or impulsive extrovert 굉장히 불안하거나 충동적인 extrovert. 그 다음에 calm introvert. 그 다음에 anxious introvert. 굉장히 충동적인 introvert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바바라 스트레이샌드처럼 아주 부끄러운데 외향적인 사람과 자,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빌 게이츠처럼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뭔가를 표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당당한 빌 게이츠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협업활동지 만든 부분에서 이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된다고 잘 올려줘서 이 부분만 선생님하고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보면요. This can give both types insight into how our reverence for alpha status. 자, 여기서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both types 두 개의 타입들한테 어떤 insight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데 어떤 인사이트냐? 우리 reverence라는 건 공경, 동경 이런 뜻이거든요. For alpha status. 우리 alpha라는 거는 맨 위에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배 성향에 대한 공경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못 보게 하고 있냐면 things that are good and smart and wise. 굉장히 좋고 똑똑하며 현명한 것들을 놓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발표 잘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막 사교적인 외향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내향적인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정말 참신함, 가치, 중요한 점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이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이 파란색 문장을 같이 살펴보면 Shy and introverted people might choose to spend their days in behind the scenes. behind the scenes 여기서 말한 이 뉘앙스가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inventing 뭔가를 발명하거나 research 연구하거나 holding the hands of the gravely ill. 자, 여기서 holding the hands of the gravely ill 여기서 gravely ill은 중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 또는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자신감 있는 능력으로 조용한 능력으로 리더의 역할을 execute 수행하는 것과 같이 behind the scenes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introverted people이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These are not alpha roles.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알파 롤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지배적인 역할 우리가 흔히 통념으로 갖고 있었던 리더의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but the people who play them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뭐가 될 수 있다?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원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선생님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어떤 데피니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또는 고정관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지금 원서 읽기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끝냈어요. 그죠?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어장 보시면서 최대한 스스로 해석해 보려고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글로 형성평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을 하셔서요. 형성평가 진행하면서 내가 이 원서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도 이 수전 케인이라는 사람도 introverted,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이 좀 내향적인 사람을 옹호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기는 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파악하셨으면 됐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분명히 해낸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이 질문을 통해서 어렴풋이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활동 선생님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니 디베이트 활동 한다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띵커벨 보드를 통해서 MBTI 서로 알아보기 이렇게 보드에 올리라고 했는데 이 과제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영상 안 본 친구들도 MBTI는 올려놨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정말 우리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또 얼마나 다른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간략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번 단원의 big question이 Is it nice to be different? 라고 했죠?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 또는 반대로 디베이트 활동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다르다는 것의 가치를 깨닫자, 다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닫자로 이렇게 진행을 해와서 다 막 좋다,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쓸까봐 선생님 좀 걱정이 되는데 다르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진로와 좀 연결시켜서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인지를 좀 파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띵커벨 보드에 예시를 써 놓았습니다. 이 예시들은 지난 작년 64기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글인데요. 정말 훌륭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러 가볼까요? 자, 화면에 제시된 QR코드로 띵커벨 보드에 오면요. 이렇게 선생님이 agree의 예시와 disagree의 예시로 이렇게 작년에 64기 언니 오빠들이 제출했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뽑아서 제시를 해놨어요. 읽어보면요. 정말 진짜 나이스하다.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자, 일단 다르다는 것이 멋진 것이라는 걸 찬성한다 라는 쪽의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생명과학 쪽의 진로를 갖고 있는 또는 의학 계열 쪽에 진로를 두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근거로 다르다는 것은 멋진 것이다. 근데 멋진 것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만약 사람들이 균일한 사고와 행동을 한다면 기계와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기계공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는 화학 쪽 탄소화합물, 화학결합 모두 같은 것끼리 만나 다른 것을 만들고 다른 것끼리 만나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성물은 반응물과 달라진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넓게 만드는 다름이 어찌 같음에 비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좀 문학적인 친구였는데요. 우리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구름의 모양이 어째서 각기 다른지 이해하려고 힘을 들이지 않는다. 우리 서로도 그래야 한다. 다르다는 것은 멋진 것이다. 자, 정말 읽으면서 나 진짜 똑똑한 친구들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좋은 예시들을 많이 써줬어요. disagree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다르다면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는 약 3,500번의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예측됐다. 즉 변이가 계속된다면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다르다는 것이 바이러스에게 있어서 없었더라면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수많은 전염병이 없었을 것이며 단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참신하죠? 본인 진로와 연결해서 다르다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정말 비판적으로 생각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나 과연 다름은 좋은 것일까? 이론상으로 좋은 다름은 현실에서도 이루어질까?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왜 차별받을까? 무언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집단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무리 본능이 있어서 인간은 무리를 짓고 그 안에 소속되려고 한다. 동시에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한다. 무리 바깥의 사람들은 배척되는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어요. 당연히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그리라 동의한다면 초록색으로 보드를 올려주시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란색 보드로 올려주시면 우리 65기 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나중에 생기부 기록할 때도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시해보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너무 또 이름까지 쓰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학번만 제시해서 여러분들의 다름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클래스 카드 어플 꼭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텐 어떤 의미인지 띵커벨 보드에 게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주 등교할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바이바이.